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 LH연구원의 김태균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자문위원들 계신 분들하고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결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조직이 이제 뭐 여기 앞에 여러분들 계시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안에서 교통을 주로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좀 지역개발사업 평가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낙후 지역에 이제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 지원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센터장을 한 2, 3년 전에 한 2년간 센터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센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관련된 일하고 국가 정책 사업에 되는 일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프로젝트를 혼자 한 10개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이 TOD 관련된 거는 저는 한 7, 8년 전에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저 4차 산업혁명이란 거하고 이제 묶어서 제가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부원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LH가 과연 상업 용지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라고 했던 거, 포기가 안 될 겁니다. 그거 이제 그걸 왜 그래야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썼어야 됐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릴 거고요. 그다음 저희 김태균 박사님, 내 이름 부르니까 좀 이상한데 김태균 박사님이 했던 DRT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것도 기존에 그 제 지역개발사 평가센터를 할 때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기반시설 쪽에 이제 국비 지원을 하는데 어느 지자체가 이제 DRT 관련된 얘기를 초기 버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온디맨드 버스라고 불렸던 그 시절의 걸 갖고 있는데 그거를 빗대서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1차적으로 아까 유인권 교수님 얘기하셨던 대로 그 제가 연구할 때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신도시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제일 먼저 환승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TOD를 어떻게 놓을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 손주원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아카데미컬하게 써져 있어요. 이제 제가 보고서에 넣었던 그림도 나오고 좋더라고요. 근데 1차적인 거 저희가 봤을 때 타겟이에요. 그러니까는 TOD를 만들건 뭐라든 간에 1차적으로 이 도시의 대중교통의 목표치는 얼마다를 놓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송분담률 70%를 놓고 이 도시를 설계한다 그러면 70%에 맞는 모든 도시의 메커니즘을 싹 다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지금 이게 교통계획, 도시계획 연계방, 토지연계획 연계방안 연구죠. 이거 할 때도 가장 교통이 문제가 됐던 게 토지연계획 세우고 도시계획 세우고 난 다음 교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 처음부터 같이 들어와서 얘를 갖다 흔들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용지에다 TOD 건물 딱 하나 세우면은 주변에 도로 싹 다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들어와서 밑에다 파고서는 여기다가 환승 시스템 넣겠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4차로짜리 정도 도로를 2차로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몸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신도시 어디다 만드냐면은 근데 이번 정권 더 할 거예요. 고속도로 옆에 길 쭉쭉 뻗어 있는데 대충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몸이 반응을 해요. 그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고속도로 2개 있는데 가운데 놓고 이제 옆으로 걷고 위아래로 걷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꼭 똑바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얘기했던 TOD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차 산업시대라는 얘기를 할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율주행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들어오고 나면 이제 무인이라는 건 지금 또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얘가 언젠가 고도화가 되겠죠. 근데 버스 대중교통은 종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라는 피더를 하는 것도 있는데 간선을 가는 애가 한 종류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운전자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나도 계속해서 160명, 70명짜리 버스를 타고 매일 다녀야 되나? 버스는 항상 큰 거가 다녀야 되나?
만약에 운송업자 입장에서는 그 운송 비용 그 사람들이 업체를 굴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드는 운전사 비용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누군가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런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존의 차량값은 올라갔겠지만은 다른 경영 비용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대중교통의 초이스 상태가 되게 다양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2,000원짜리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난 5,000원 내고 버스를 탈 사람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이거 이제 김종현 박사님하고 그때 대광에서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다양한 서비스를 줬어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좀 교수님이 얘기했던 환승센터에 꼭 승용차하고 대중교통에 환승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대중교통 지들끼리 환승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안에. 그럼 파크앤라이딩이랑 그 많은 주차장을 어디다 줘요? 도심 한복판에 이제 옆으로 짓다 못해서 이제 세워서 짓고 모으로 짓고 돌려 짓고 이게 될 거냐는 거죠. 아예 그런 도시라면 아예 밖으로 못 갖고 나오게. 그러니까는 지금의 우리들이 TOD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했는데 저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 얘기 전에 몰랐어요. TOD가 훌륭한 도시구나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왜곡된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라는 입장에서는 승용차의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고 얘가 오버플로가 나서 대중교통이라는 애가 들어왔고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식화란 도시라는 애인데 얘를 쭉 줄여서 압축 도시 만들면서 가운데 모아놓고 여기다가 그 도로를 못 만들어주니까 대중교통 집어넣고 이런 도시는 그 사람들의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도시는 아닌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가 도시에 사는 게 이제 오버플로가 나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설계를 하거나 뭐를 하는 게 있으면 좋잖아가 아니라 목표치를 가지고 설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대중교통 분담률 50%짜리 만들 거야라고 하면은 50% 만들려면 과감해져야죠. 센터에다가 막말로 말해서 25평 이상짜리 아파트 만들면 안 되죠. 50평짜리 전부 다 외곽에 다 빼고 가운데 들어오고 얘는 뭐 세금 엄청 세게 때리고 그러니까 혼자서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고요. TOD 할 때 제가 옛날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뭐냐면은 지하철 입구를 보도 위에다 만들어요. 그걸 왜 보도 위에다 만들죠? 보도는 국민 그 보행을 하는 사람들 전용물인데 왜 입구를 지 마음대로 보도 위에서 파갖고 밑으로 빼죠?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건물 안에서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업용지를 짜게 되면 지하에 못 팔 거 계획하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이나 뭘 한다고 보도를 굉장히 쉽게 점유를 해요. 우리나라 정책상으로는. 그러니까 직권 줄 알아 보면은. 그러니까 승용차 타는 사람이 보행을 걷는 사람을 갖다가 막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타든 뭐라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죠. 이제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TOD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얘가 아까도 드렸던 얘기 중에 건물 안에서 환승하고 그 건물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 세금 깎아주면 돼요. 코에 만약에 그런 환승센터가 2, 3층 들어가고 위층에 올라가는 게 생긴다. 그렇게 되면 2층까지는 국가가 부담하면 되죠. 예를 들어. 그리고 참고로 LH는 그 이익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대로 못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종류가 되면 도로가 확 줄어야 돼요. 그 도시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아까 DRT 얘기를 드렸던 게 그 청주 거 그 저한테 메시지가 잘못 와가지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김태균이나 이러면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왔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온디맨드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했냐면 그 약간 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농촌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트럭 몰고 나갈 때 찡겨서 나가고 장 보고 들어오시거나 이런 거랬는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그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만들었던 PRT라는 무인궤도 택시였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자율주행이 들어오는 바람에 옛날에 국가에서 그 어마무시하게 때려놨던 신교통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방에 가면 도로가 단차로들이거든요. 거기다 약간 셋백을 하면 얘만 전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코인을 박아 놓으면 할머니들이 핸드폰 요새 다 쓰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다 하시거든요. 삑 누르면은 이제 차가 와서 깜빡깜빡깜빡 핸드폰 번호 뜨면은 이제 꽂고선 야 그 시장에 나갔다 오자 하면 시장 가서 싣고 오고, 이게 온디맨드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청주는 그러면 농촌이냐 이거예요. 걔는 농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도농복합 도시이고 청주라는 도시 안에 농촌을 끼고 있을 뿐이지, 정말 장흥이나 이런 데다가 얘를 떨어뜨려 놨을 때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 갈릴레이 스튜디오, 근데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진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돈 안 되는 것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진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고, 저도 이상한 도로 주차장 만들자는 얘기하지 말고 제발 좀 그런 거 갖고라고 했던 게 바로 이 DRT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 유형을 세 개로 나눠, 그러니까 접근을 세 개로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천 같은 경우는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은 걔는 잠재적인 수요를 안고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언젠가는 돼. 언젠가 돼요. 서울의 도로 깔아놔도 언젠가는 편익이 올라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돼요. 근데 이제 청주는 하시다가 이제 물음표가 오겠지.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그게 왜 수익성하고 자꾸 관계를 짓지라는 생각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아까도 돈이 되네 안 되네 문제를 간단하게 얘가 얼마를 벌었네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할머니가 파를 사러 시장을 갔다가 얘를 타고 왔어. 그럼 뭐냐면 파를 판 사람은 파를 더 파는 거예요. 파를 팔기 위해서 그 장터에 이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인한 부가가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낙후 지역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얘를 접근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몇 명이 탔네 그러면 그 공무원의 의식 구조부터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공무원에서 막 그런 얘기하면 군수님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내고 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뭐라 그러지, 설득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비전을 줘야 돼요. 지금 뭐 김 박사님께서 이러한 걸 하게 되면 당신들이 이거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주민들이 어떤 효과가 날 겁니다 하는 비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지역에서는 훨씬 커요, 그 의미가.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돈은 절대로 안 남습니다. 저희도 안 남는데 그게 남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쪽으로 자꾸 돈 남고 얘가 잘 될 거예요 이상한 희망 고문하는 것보다는, 얘가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층 간의 문제가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를 더 어필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지역개발 사업을 연간 한 제가 8, 90건씩 봅니다. 근데 저도 한 10년 가까이 그걸 했는데 보면은 DRT가 6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오히려 하는 게 낙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주나 이런 데선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